안녕하세요. 모렴치한 시댁과 연을 끄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주변의 사람이 늘 끊이지 않을 만큼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지요. 남편이나 저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둥글둥글 넘어가는 성격이다 보니 큰 소동이나 다툼 없이 2년을 연애했습니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십니다. 아버님께서는 중소기업을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아르바이트처럼 유명 식당의 주차장 관리 일을 하고 계세요. 어머님께서는 일평생 전업주부로 사셨고요. 남편의 형제 관계로는 위로 나이 많은 신우가 한 명 있어요. 겉에서 보기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자면 시댁 식구들과 남편 사이는 대면대면하다고 할까요? 속에 있는 이야기는 잘 안 하는 눈치고 남편 말로는 정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어머니께 용돈도 드려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남편을 챙기려는 흉내는 내세요. 남편도 어찌됐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 도리는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말하길 어려서부터 신우만 끼고 도는 어머님 때문에 어지간히 차별당하며 자랐답니다. 어머님께선 남편보다 5살 많은 그 신우를 나중에 음대 교수로 만든답시고 원래도 그렇게 재산이 있는 집은 아니었는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다 과외시켜서 대학 보내고 대학원에 해외 유학까지 보내고 돈을 말 그대로 쏟아 부으셨다네요. 하지만 막상 남편이 대학 갈 나이가 되니까 어머님께선 집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먹고 죽을래도 없다고 말 그대로 죽는 소리를 하시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한테 대놓고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셨다지만 걸핏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너가 그런 애들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이기겠냐며 무시하는 이야기를 해대셨으니 어린 남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결국 남편은 등록금이고 뭐고 알아서 하겠다며 도끼를 품고 말 그대로 이를 갈며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대요.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등록금 내야지. 생활비 마련해야 하지. 뭐하나 쉬운 일이 없더래요. 결국 군대까지 다녀오니 대학교 졸업하는데 거의 8년 걸렸다고요. 이렇게 남편이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는 동안 신우도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어머님은 이제 신우 인생에 말 그대로 꽃길만 있을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음대 교수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이제 돈도 하나 없었던 시댁에서 계속해서 신우 뒷바라지를 해줄 수도 없었겠지요. 저희 신우를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도 늘씬하고 예쁩니다. 남편 말로는 젊어서는 더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선배들한테 인기도 많고 가끔 집 앞에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우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님께선 언젠가부터 교수 같은 거 안 해도 그만이다. 연예인을 시킬지 고민 중이다. 돈 많은 집에 시집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 팔짱가 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신우는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중소기업을 한다는 그리고 그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는 남자를 만나서 정말 못만 갔지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정확한 이혼 사유는 모르지만 조카는 신우가 키우기로 했다는데 위자료며 양육비며 한 푼도 못 받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졸지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혼녀가 된 신우는 갈 곳이 없었기에 결국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신우의 사정이 안타깝긴 했지만 신우가 어디에 가서 살든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부모된 입장인 시부모님께선 그런 신우가 안타까워서 죽으려고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당신 딸이 얼마나 잘났고 그래서 얼마나 시집도 잘 갔는지 모른다며 한마디로 딸에 대한 자부심에 목숨을 건 양반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우가 쫓겨나듯 이혼을 한 걸 아시고는 말 그대로 기절초풍을 하셨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딱히 신우를 도와줄 만한 방법을 갖고 계시진 않았어요. 저희에게 자세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정황상 신우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신우가 시부모님과 합가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생신이라서 시댁에 모두 모이게 되었지요. 결혼하고 처음 챙겨드리는 어머님 생신이었기에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만 해도 착한 며느리, 좋은 며느리로 어머님 눈에 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친정부모님과 사이가 너무 좋은데 남편은 시부모님과 그렇지 못했으니 저 속이 말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제가 중간에서 다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전날 미역국은 미리 끓여두었고 갈비찜하고 잡채도 데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해 생일상 준비를 하는데 신우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본인 어머니 생신인데 금방 나타나겠지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카를 안고 계시던 어머님은 제가 하는 것들이 뭔가 못마땅하신지 계속 부엌 앞을 서성이며 혀를 차셨습니다. 구체적으로라도 뭐가 잘못되었다고 확실히 지적을 해주시면 좋은데 밑도 끝도 없이 안목이 없다, 손끝이 야무지지가 못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 속도 상하고. 그런데 남편이 다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어머님께 그러실 거면 이 음식들은 저희가 가져갈 테니 외식이나 하자며 저더러 그만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도 시애미가 그런 소리도 못하냐며 사부치곤 다시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상차림이 끝날 때까지 남편이 옆에서 저를 도와주었지요. 어느덧 상을 다 차리고 수저를 놓고 있는데 신우가 작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동생도 오고 올케도 오는데 저럴 수가 있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할 군번이 못 되잖아요. 꾹 참고 앉아서 식사하시라고 그랬지요. 신우가 케이크 정도는 준비해놓지 않았을까 생각하다 혹시 몰라서 저희가 하나 사갔는데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사가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크림 케이크도 식탁에 올렸는데 어머님께서 네 신우는 생크림을 안 먹는답니다. 아니, 어머님 생신이지 신우 생일도 아니고. 그러자 남편이 그럼 저희가 가져가겠다며 바로 다시 상자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아무리 그래도 초는 불어야 할 거 아니냐고 네 조카가 초 부는 거 좋아한답니다. 남편은 걔가 초 불면 케이크에 침 다 튀는데 그거 더러워서 누가 먹냐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도 당신이 한 소리가 있어서 더는 말씀도 못하시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식사를 시작했는데 애가 얼마나 나분거리는지 어머님께서 식사를 거의 못하고 계셨습니다. 신우는 막말로 자기 엄마 생일에 자기 자식인데도 하나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밥 먹느라 정신 없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제가 아이를 볼 테니 식사를 하시라 했습니다. 어머님도 고맙다 하시면서 애를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정말이지 여기까진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애를 안고 있다 보니 식사하기가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보다 안 되겠던지 3일 싸서 제 입에 넣어주었어요. 어른들도 계시고 민망해서 하지 말라고 눈치를 줬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고 한 번 더 쌈을 싸서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진짜 꼴사나워 죽겠다며 재수없다고요. 어른들 앞에서 저도 저희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신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는 됐지만 그렇게 정색을 하며 소리를 지를 일인가 싶었지요. 전 너무 깜짝 놀랐고 아이도 금세 자지러졌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이었던 건 신우가 울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자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면서. 신우 선에서 끝났으면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신우가 울기 시작하자 아버님이 수저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으시곤 진짜 밥맛 떨어진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질 않나. 급기야 어머님께서 너네는 정말 못돼 처먹었다면서 그렇게 행복한 티를 내야 직성이 풀리겠냐입니다. 저흰 너무 황당했지요. 결국 신우까지 애를 확 낚아채듯 데려가선 식탁을 떠났지. 어머님께선 절 보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간다고 하신다는 말씀이 불쌍한 신우는 신경도 안 쓰고 먹여주고 받아먹으면서 실실거리는 저희를 보고 계시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신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생일 주인공이신 분이 내쫓는데 달리 방법이 있겠어요?
남편도 얼빠진 얼굴로 신우의 뒷모습을 보다 어머님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곤 저더러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라는데 뭐하러 버티고 있냐고요. 그렇게 현관을 나서는데 어머님께서 죄송했다 빌지는 못할 망정 지 잘났다고 나가는 꼴 좀 보라며 뒤통수에다 또 한바탕 쏟아내시더라고요. 어쩌라는 건가 싶어서 남편을 슬쩍 쳐다봤는데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제가 위로랍시고 한마디 해봤자 별 도움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 손만 꼭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실 어머님께 몇 번이고 연락을 드려볼까 생각도 했지만 남편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먼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니 대뜸 괘씸하다면서 그러고 가놓고 연락 한 통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입니다. 쫓아내셔서 쫓겨난 건데 저희 잘못이라 하니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몇 번이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무슨 일로 연락을 주신 건지 조심스레 여쭈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이 기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남편에겐 말하지 말고 집으로 오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부르시나 싶어 불안하기도 했고 걱정도 되었지만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이끌어내서 시댁 식구들과 저희 부부 사이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만 계셨던 게 아니고 아버님과 신우도 있더라고요. 웃긴 게 가장 처음 든 생각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몰라도 수적으로 제가 불리하겠구나. 정신 단단히 차려야겠다. 그런 거였네요. 어머님께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면서 신우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과 저희 부부가 신우 생활비를 좀 보태주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황당했어요. 사지육신 멀쩡한 신우의 생활비를 왜 저희가 보태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어머님께선 저더러 넌 아직 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자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냐며 당신들이 신우 생활비로 50만 원을 보탤 테니 저희더러 100만 원씩 보내랍니다. 저희는 이미 자식돌이 한답시고 시부모님께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 부부의 연봉을 고려한다면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드리는 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께서 남편을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알고 난 이후로는 솔직히 그 30만 원도 내켜서 드린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자식으로서 드리고 있던 건데 이제 신우한테까지 생활비를 대주라니 황당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답답하셨는지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절 채근하셨어요. 급기야 아버님께선 저더러 소잡아먹은 귀신이 들었냐며 빨리 알겠다고 하라며 악을 쓰시더군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께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치사하고 더럽네 어쩌네 내 동생이 번 돈이 네 돈이냐며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냐고. 저도 짜증이 나서 그럴 거면 애시당초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시지 왜 사람 귀찮게 오라가라 불러놓고 안 된다니까 화를 내냐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어디 배운 데 없이 손윗 사람한테 달라드냐며 지금 네 신우 무시하냐입니다. 네 신우가 얼마나 잘났는 줄 아냐면서 너까지 거랑은 상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말 그대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나서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이혼해서 친정에 기어들어 사냐고 받아쳤습니다. 저도 제가 말이 지나쳤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선 절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며 손을 올리셨고 저는 말 그대로 옆에 두었던 제 핸드백만 들고 도망치듯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고 한편으론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제 목소리를 듣곤 대번에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방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누나한테 막말한 건 너무 미안한데 자꾸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갔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잠깐 말이 없더니 그냥 차 안에 있으랍니다. 자기가 지금 온다고 1시간만 기다리라고요. 남편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저를 보더니 미안하다며 같이 시댁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니 어머님께서 빌로 왔냐라는 말과 함께 문을 여셨어요. 그러다
남편을 보고는 조금 놀라신 듯 했지요. 다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버님께선 다짜고짜 저를 가리키며 저런 물건을 데려오다니 기가 막힌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버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그냥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아버님께 가만히 좀 있어 보라며 아버님을 진정시키셨어요. 남편은 대뜸 그래서 총 해달라는 게 얼마냐고 어머님께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전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늘 제 편인 줄만 알았던 남편도 결국엔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다 적을 순 없지만 별의 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서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저만 바보 된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어머님의 얼굴엔 금세 화색이 돌았습니다. 어머님께선 한 달에 이래저래 150이면 넉넉지 않겠냐며 아까 저에게 말씀하신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부르시더라고요. 착한 아들이 이번에도 당신 뜻대로 해줄 거라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자기에겐 뭐가 돌아오냐고 묻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저도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장점이자 단점이 계산적이지 못하다는 점이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따지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황하신 듯한 어머님과 아버님께선 가족끼리 돕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 대학 다니고 그럴 때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주지 않았냐며 그런데 자기는 왜 도와야 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자식 된 도리는 충분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누나 돕는 것도 뭐 도리가 있는 거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동생의 도리 모르냐입니다. 남편도 누나의 도리는 없냐고 받아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이 너무 오래 살아서 별소리를 다 듣는다며 서럽다고 그러셨어요. 뜬금없이 감정에 호소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착한 아들이 여우 같은 저를 만나서 돈 몇 푼에 저렇게 연연하는 놈으로 변했다네요. 그리고 덧붙이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더러 너도 이혼하라고 그래서 우리 네 가족이 예전처럼 알콩달콩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신우 이혼했을 땐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시던 양반이 아들더런 이혼하라고. 전 남편의 그런 얼굴은 처음 봤어요. 남편이 정말 무서운 얼굴을 하더니 이제 아예 자기 인생을 망칠 작정이냐며 어머님께 악을 쓰더라고요. 이혼을 할 바엔 이 가족들하고 연을 끊겠다며 자기 좀 제발 호적에서 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망할 자식돌이 좀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과하기 전까진 안 보고 살 줄 알라며 제 손을 잡아 끌고 나왔답니다.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시댁에 안 가고 있어요. 벌써 반년도 지났지요. 그래도 계속 보내드리려던 용돈은 끊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절대로 드리지 말라더군요. 저도 고민 끝에 남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제 남편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남편도 결국 시댁 식구더라. 그래서 이혼했다 하는데 그래도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고 제가 남편의 편이 되어준다면 어렵고 힘든 일은 없겠지요? 시부모님이나 신우를 생각하면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멋대로 나서지 않으려고요. 제가 지금 지켜주어야 할 건 제 남편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